자, 이제 주임법 관련한 문제들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해서 제일 쉬운 문제죠. 그래서 적용이라는 키워드 보시게 되면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 이건 이제 주임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나머지는 무조건 다 주임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 아주 간단하게 가실 주제, 적용 안 되는 것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기억내요. 그래서 3번 이렇게 답을 구성을 할 테고, 이 관련한 문제 중에서 저런 게 있었죠. 바로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 대상인 것 아닌 것, 이런 것들을 논하게 되면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 배제 대상이 되는 게 양가 상신해서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이제 상호 명의 신탁, 마지막 신탁, 법상 신탁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실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등기 명의나고 실권리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해석을 한다. 해서 어제 그런 질문 하나 있었어요. 제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탁자가 됩니다. 을이 수탁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지금 갑이, 자, 예를 들어서, 병한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볼 것이냐. 그냥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X부동산의 실소유자는 누가 되기 때문에 갑이 되기 때문에, 이 임대차 계약은 당연히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갑을 병청이라는 사람한테 지금 전대차를 하려고 하는 사안, 이때는 굳이 동의 얻은 전대, 동의 있는 전대차를 위해서는 누구 갑의 승낙만 받게 되면 어떻다. 이 정이라는 사람은 적법한 전차인이 되게 된다 해서 여기에 이제 굳이 수탁자의 승낙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라는 개념 관련해서 하나 이슈가 됐던 거 해서 주임법, 상임법에서 공통적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적용과 관련해서요. 바로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 이때만 어떻다. 바로 주임법, 상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물론 이제 상임법 같은 경우 상가 건물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죠. 즉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에서 주임법의 적용이라는 키워드 나오게 되면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 비교해서 민법상 임대차에서 지상물의 매수 청구, 부속물의 매수 청구 등은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에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에서도 인정되게 된다 해서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임법 관련해서 자, 틀린 것을 고르셔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존속기간 2년으로 보게 된다 해서 옳은 표현. 자,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 명백한 임대차인데 자, 적용된다라고 해서 요거 틀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7년 동안 2번이나 답을 구성했던 주제. 자, 바로 주임법 적용 범주 관련해서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서는 어떻다? 주임법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겠고요. 임대차 보증금의 감액으로 주임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됐을 때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소액임차인의 기준점이 달라지긴 하는데 자, 요거 옳은 표현. 근데 신경 쓸 거 없어. 왜? 다시는 나올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질문, 임대차 성립 시 임차 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 소유였을 때 자, 뒤에 대지만 매각되더라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이제 2차 과목에서 주택의 정의라고 하는 게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하고요, 부속 토지를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주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주택 중에서 대지만 경매가 되더라도 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호순위 관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모를 얘기 해서 자, 이 문제에서는 1번, 이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4번 정도만 주로 논의하는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자, 2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2013년 2월 1일 갑은 을설에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7천, 임대차 1년으로 임차면서 입주, 주민등록, 자,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럼 이제 대항력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 주임법, 상임법 같은 맥락이 될 텐데 주임법에서 주민등록 이전하게 되면 다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임차권 등기해야지 대항력 발생하게 될 텐데 주임법에 따르게 되면 주민등록만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해서 1번 2014년 1월 1일 을은 갑에게 바로 500만 원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보증금 증액이라고 하는 거 5%까지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서 큰 쟁점인데 이런 문제는 사실 거의 틀리는 문제에 전형이 될 텐데, 그래서 1번 일단 틀리게 뽑아냈고요. 2번 질문, 2014년 3월 1일
날 갑의 임차권이 2014년 3월 1일에 이르러서 갑이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을은 약정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해서 갑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틀리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차 기간 1년으로 약정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을은 어떻다? 임차인은 2년의 기간 유형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질문. 2013년 6월 1일 동거 가족이 없는 갑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라고 했을 때 대항력 유지된다. 틀렸죠? 그래서 주민등록 이전하게 되면 어떻다? 대항력 상실하게 된다. 비교해서 전세권이나 저당권 같은 것은 등기하게 되면 그 자체로 전세권 저당권이 성립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이제 등록이 자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된다 할지라도 유효하자 그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근데 주임법 등에 따라서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대항력의 발생 요건이자 효력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동거 가족이 남아있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동거 가족 없이 옮기게 되면 대항력 상실하게 된다. 2012년 12월 1일 날 을이 병에게 액수주택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할지라도 갑이 3,800만 원 한도에서 갑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소액 임차인에 있어서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되는데 의미 없어요. 이런 문제는. 자, 서울 지역하고 대구 지역하고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틀리든 맞든 이런 것은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다. 5번 2013년 7월 1일 날 을이 정에게 X주택을 양도했을 때,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갑은 정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자,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집주인 바뀌었을 때 바뀐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 외에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바뀐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대항력의 의미가 될 것이고, 소액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게 되면은 어떻다? 바로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도 자 일정 금액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5번으로 구성을 했다. 대항력의 의미라고 하는 거, 바뀐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보면 선순위 담보권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 대항력권 확정 일자를 모두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최선순위 권리자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해서 뭐 깊이 갈 것도 없고요. 자, 기본적으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 승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오른편 되겠고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제 환가 대금에도 미친다. 오른편.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때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 오른편. 자,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을 했을 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요거 틀렸죠. 그래서 여기 이제 혼동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등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됐다라고 전제했을 때 뒤에 있는 권리, 꼬리가 없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런 의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쟁점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자, 우리가 이제 유치권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몇 페이지 나와 있냐면 83페이지 가서 살펴보시게 되면 유치권의 성립이라고 하는 거 공사 대금채권 또는 수리비채권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비용 상환청권을 근거로 해서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내게 됩니다. 다만 비용 상환청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따르면 비용 상환청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한편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했을 때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그때 채권자의 점유는 간접 점유도 무방하지만은 이 채권자의 점유라고 하는 것이 간접 점유가 무방하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사안에서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자기 물건에 관한 점유라고 하는 것도 다 역시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물건에 관한 점유가 해석상 혼동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다. 해서 유치권도 가지고 있고 소유권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유치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논리구조예요. 자, 여기서도 지금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임차권도 가지고 있으면 뒤에 있는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 어렵게 나왔던 혼동을 난이도 있게 구성했던 사례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보증금 반환 청구증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이거 버려요. 그냥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갈 때는 사실은 1번, 2번, 3번을 쉽게 구성을 해줬고요. 4번, 5번 싸움을 붙이게 되는데 5번 같은 건 듣도 보도 못한 얘기야. 한 번씩 계속 나와. 근데 절대 답이 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실 것.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갑은 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의 X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에 임차해서 대항력권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아서 거주하고 있다라고 해서 자, 지금 보면 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이 자, 저당권 먼저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게 될 테고 두 번째 갑이라는 사람이 어떻다? 임차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 모두 확보한 상태가 되겠다라고 전제를 하게 됩니다. 1번. 자, 지금 경매가 진행이 돼서 무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1번 질문 너무 쉬운가요?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얘기죠.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가리켜서 말소 기준 권리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그 밑에 있는 권리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답은 1번 겁나 쉽게 구성을 했어요. 해서 답은 1번. 그래서 실제 시험 볼 때 같으면 뒤에 보아서도 안 돼. 그냥 거저 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라는 게 그래요. 그냥 쉽게 주는 것들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을 텐데 쉬운 문제 나오면 흥분하면 안 돼요. 그냥 쉽게 가시면 됩니다. 2번 질문요. 자, 무가 임대인 병의 지위를 승계한다 해서 자, 이 X 부동산을 무가 낙찰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기 때문에 임차권 소멸하니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세 번째,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갑이 누구야?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을보다 2억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라고 해서 자, 이게 이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에 관한 개념이 되게 될 텐데 모르죠. 이건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따져 물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4번 갑은 병으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에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경매 진행돼 버리면 어떻다? 이때는 임차권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으니까 임차권은 소멸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렇게 볼 테고 정의 갑보다 매각 특임의 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라고 해서 정의 누가 있어? 자, 정의 갑보다 정의 누가 있었지? 자, 그 후 정의 그 다음에 어떻다? 여기 정의 저당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아니죠. 자, 갑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된다. 이런 식의 구조에서 답 겁나 쉬웠어요. 근데 나머지들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문제는 1번이 바로 앞에 나와 있지만은 하여튼 쓱 대충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보다 보면은 하나하나 지문이 옳고 틀리고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지문 찾아가서 답을 풀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갑소유 X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3억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한 다음 대항력권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아서 현재 거주하고 있다라고 해서 갑 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이 임차인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항력권 확정 일자 받았다. 둘 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 모두 확보를 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해서 답 1번 그냥 뽑아주는 거죠. 겁나 쉬운 문제입니다. 해서 자,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은 답이 이렇게 쉽게 나와 있어도 이게 보면은 38번 문제거든요. 29회 때 상당수 수험생들이 38번까지 못 풀고 시험 시간이 다 지나버립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풀어가는 게 능력이다. 그래서 답이 1번 되겠고요. 임대차 계약을 1년을 약정했을 때 자, 임차인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이름을 꼭 붙여줘야 돼. 그냥 갑을로 읽으면 문제 풀어갈 때 착각할 수 있습니다.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을 때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다. 틀렸죠?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자, 을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지에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해서 틀렸죠? 임대차가 종료가 된 상태에서 보증은 반환받지 못하게 되면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5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갑이 병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을은 병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대항력 가지고 있으니까 집주인 바뀌었을 때 바뀐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바뀐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집주인한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 1번 해서 아주 쉽게 뽑아냈던 사례에서 하여튼 항상 문제 보시게 되면 답은 되게 쉽게 구성을 해 간다. 그래서 지문 다 보는 거 아니다. 그냥 답 발견되면 그것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실 것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주민등록신고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라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수리한 때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선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아파트 동호수를 잘못 입력했다라고 할지라도 대항력은 발생한다. 즉 수리한 때 이미 대항력은 발생한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요.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골 때리는 거지. 도달한 때는 그 동사무소 앞에다가 집어 던져놓게 되면 발생한다. 그거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2번째는요.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서 주택 전부에 대해서 타인명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소액 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다시 임차한 자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 제일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되고 그 후에 새롭게 들어온 제2의 임차인이라는 사람은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할 것. 이 얘기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임차권보다 선수인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됐을 때 경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그래서 제일 위에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임차권은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낙찰 받은 사람이 임차인을 떠안을 이유는 없다라고 할 것. 4번 소액 임차인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확정 일자를 받아야지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자 다시 갑시다. 대항력 갖추게 되면은 바뀐 집주인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대항력 갖추게 되면은 어떻다? 최우선 변제권 일정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최우선 변제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확정 일자까지 받을 필요 없이도 어떻다?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좀 어려웠어요. 이게 맨날 착각하는 부분이고요. 주택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제 환가대금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것도 맨날 나오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나름 어렵게 구성했어요. 그래서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주택 임차권 등기가 행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제2의 임차인은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할 거라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한 사례.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 그 소유 X주택에 거주하는 을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갑 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이 임차인이 되고 임대차 기간 1년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자, 임차인 을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오른편. 2번 질문요. 임차인 을은 1년의 존속기간의 위험을 주장할 수도 있다. 오른편. 3번. 자, 임차인 을이 이게 차임에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을 때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오른편.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을 때 을은 언제든지 갑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오른편에서 6에 1에 X에 3이라고 해서 임차인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3개월 지나면 어떻다?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요. 5번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을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이걸 틀리게 구성을 했다. 해서 자 보면은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당연히 목적물 자체를 어떻다? 인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이 돼서 얘가 이제 지금 뭐 선수인 권리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배당금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 지금 낙찰받은 사람한테 주택을 일단 인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주택을
낙찰받은 사람이 법원에 연락을 해줍니다. 집 돌려받았다. 그래서 보증금 찾아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자 5번을 가지고 틀리게 구성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던 주제, 그동안 잘 내지 않았던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 요 정도까지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한 사례, 좀 특이했던 것을 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대신 요거 뭐죠? 앞에 1번부터 4번까지는 거저주는 문제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구성을 했고 5번은 약간 어렵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까다롭죠. 답이 되는 게 좀 어려운 주제가 되고 답이 아닌 것들을 무난하게 뽑는 방식,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가 주임법에 관한 내용이고요. 우리 요약집 가지고 간단하게 스크린 해드리고 나서 다음 주제 바로 이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법이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99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주임법의 적용 배제라고 해서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 대해서는 주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적용되는 건 나머지 다 적용을 하게 된다. 자, 임대차 내용을 보니까요, 약정하지 않게 되면 2년으로 보게 될 테고, 기본적으로 자, 이제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2년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또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서 포인트, 임차인만 가능하고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임대인 얘기를 자꾸 이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묵시갱신이라고 하는 거 존속기간 2년으로 보게 된다. 자, 그래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묵시갱신 있으면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게 될 테고, 해지 통고 있고 나서 3개월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이게 이게 차임에게 달하도록 연체된 경우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구조고요. 자, 투세기 임차인의 권리라고 해서, 자,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 대항력의 개념이 집주인 바뀌었을 때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하면 바뀐 집주인에게 뭘 청구할 수 있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 얘기가 대항력의 의미가 되게 된다. 요는 대항력은 주민등록만 이전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확정 일자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대항력이 있게 되면 소액 임차인의 경우 어떻다?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는데, 우리가 자연인 말고 법인에 있어서도 어떻다? 바로 일정한 조건하에서 대항력이 인정된다.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인 즉슨 나중에 확정 일자를 받게 되면 뭐도 가능하다? 바로 우선 변제권도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 주민등록을 마친 날의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존속 요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동거 가족 없이 혼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모두 상실하게 될 것이다. 다만 동거 가족의 주민등록은 놔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이전하는 경우 대항력 상실되지 않는다. 이게 이름하여 간접 점유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보니까, 자, 보증금 반환 청구 누구한테 한다고요? 새로운 집주인한테 원칙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소액 임차인의 경우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지 않고, 자, 대항력만 갖추더라도 최우선 변제권 2분의 1까지, 최우선 변제권, 자, 2분의 1까지만 인정되게 된다.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 대항력권 외에 확정 일자까지 갖추게 되면은 이때 다음날 0시부터 우선 변제권 발생하게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정보 제공 요청, 요 이제 중개사법에서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 새로운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뭘 할 수 있다? 이런 확정일자과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하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발생 시기 모두 갖춘 날의 다음날 0시.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 공인중개법 영역에서 맨날 이슈가 되는 게 저당과 설정 등기 신청이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금 확정일자를 받는 날이 똑같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어떻다? 저당권자가 선순위 관리자가 되게 된다. 이런 개념들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선 변제권은 자,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거기 우선 변제권 행사에 따라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요. 대제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고요. 지금 7년 동안 민법 파트에서 나오지 않았었는데 전세권하고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겸유하고 있는 사람은 각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나가야 되죠. 목적물을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전세권도 가지고 주택 임차권도 가지고 있으면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게 되면 우선 변제에 따른 보증은 받을 수 없다. 해서 바로 이 문제와 관련이 돼 있었죠. 그래서 자, 주택의 경매에서 임차인이 환가 대금을 배당을 받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먼저 인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바로 자, 법원 가서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할 것. 임차권의 소멸 사유, 선순위 권리자, 선순위 저당권 등이 있는 물건의 임차인은 경매가 진행되면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기 때문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다음에 아까 자, 임차인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혼동이 발생해서 임차권은 역시 소멸하게 된다. 이런 것도 있겠고요. 주택 임차권 등기 관련해서는 주요 이슈 제2의 임차인은 어떻다? 전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쟁점. 그 외에 피배임 얘기 나와야 되죠. 그래서 피배임에 걸리게 되면 이건 어떻다?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할 것. 피배임에 걸리게 되면 어떻다?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즉 먼저 자, 이렇게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대인이 보증금 반환해야지 주택 임차권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가 주임법 이렇게 보셨고요.